나 그 사람 사랑하기 싫어. 왜냐면 그 사람과 나는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르고 막 가는 길도 달라서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죽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도 나 그 사람을 사랑해. 진짜 미치겠다. 요거죠 요거. 한 손에는 장미꽃, 한 손에는 권총. 지난 1부에서는 재호와 현수의 충돌 그리고 기피 파트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운입니다. 불안당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지독한 파멸의 맛이 있었거든요. 재호는 지금 자신의 숨을 틀어막고 있는 손의 주인이 현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혔지만 차마 죽일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도요. 그래서 재호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죠. 현수는 재호의 그 모든 거짓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으로 재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재호에게 경찰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수는 단 한 번도 재호를 거짓으로 대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호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서도 바로 재호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그냥 지쳐버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이 나한테 총 쐈잖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이 대사의 톤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자신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본인도 곱씹고 있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재호는 계속 웃습니다. 재호에게 웃음은 사실 나 괜찮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 꼬이는 예감이 들면 일단 웃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야. 재호는 다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파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달려가는 거죠. 이게 멈추는 법, 뭐 정리하는 법을 모르니까.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알려준 적도 없으니까. 당장 눈앞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냥 막 방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지겹지 않냐던 현수의 질문에 재호가 이제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겹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게. 현수야, 갖고 있는 약 다 팔아버리고 싹 접어버릴까? 재호는 이미 선을 그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은 죽어도 현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 둘은 평범한 형 동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 고비를 넘겨 같이 살았다 해도 결국 마지막엔 서로 칼을 꽂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그래도 나 그 사람이 속절없이 막 소중하긴 한 거야. 진짜 막 사람 미치죠. 나 그 사람 사랑하기 싫어. 왜냐면 그 사람과 나는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르고 막 가는 길도 달라서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죽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도 나 그 사람을 사랑해. 진짜 미치겠다. 요거죠 요거. 한 손에는 장미꽃, 한 손에는 권총. 내가 진짜 뭐였나 보다. 훌륭한 고백. 현수는 아마 재호가 쏘길 바랐을 겁니다. 이게 다 지겨우니까. 그리고 재호 말대로 애가 너무 착하니까. 마지막 순간 현수의 손길은 결국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죠. 재호는 그 고통스러운 진심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배신으로 점철됐었던 자기 삶의 끝을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줬던 현수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진짜 이 장면만 보면 이마 치게 되는 게 사실 재호는 현수에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재호가 살겠다고 발버둥이라도 쳤으면 현수 이렇게까지 텅 빈 표정 짓지 않아. 그랬으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호가 현수를 속였다는 게 보이는 거니까 현수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재호는 전부 거짓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냥 미워만 하면서 죽일 수 있잖아. 근데 재호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결국 재호도 마음 한구석에 현수한테 진심이었던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잔혹한 상황을 통해 재호가 이미 예견하고 있던 자기와 현수의 관계에 대한 결말, 준비하고 있던 결말이 이거였다는 걸 현수 본인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니까 현수 입장에선 더욱 미치는 거죠. 왜? 왜 이래야만 했을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아이러니한 지점에서 궁극의 관계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증오조차 사랑의 한 형태임을 인정하게 되는 비극, 서로를 파괴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탄미적인 관계인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재호는 현수라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했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고 빛은 바로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재호한테도 그 틈은 있었죠. 현수가 치고 들어온 자리가 바로 그 틈이었죠. 근데 재호는 계속 자기 상처를 방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틈이 생기면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벌어져서 무너진 경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현수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재호가 할 수 있는 건 웃음으로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반면에 현수는 끝까지 자기 틈을 숨기지 않죠. 경찰이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손길까지 재호 앞에선 한 번도 자기 바닥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관계를 파멸시킨 것도 현수의 그 진심이고 재호를 생애 처음으로 가장 인간답게 만든 것도 현수의 그 진심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울 때 상대가 나를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재호를 보면 일단 진짜 두려운 건 그게 아닌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진심을 마주했을 때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부터가 항상 두려운 거죠. 현수의 진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결핍된 사람인지 직면하게 되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빛이라는 게 구원처럼 느껴지다가도 무섭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막 너무 밝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막 비춰. 사실 이건 우리한테도 익숙한 감정이긴 합니다.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앞에서 막 괜히 움츠러드는 거. 상대가 진심일수록 오히려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 나는 이 사람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그 찝찝한 감정을 우리가 모르는 맛은 아니죠. 결국 재호는 그 감정을 웃음으로 틀어 막았고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해 파멸했지만 역설적으로 최후엔 그 파멸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고 어느 때보다도 인간다워졌습니다. 현수야, 나는 나 같은 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빛은 빛으로 믿으라는 거죠. 저는 이 대사가 믿고 싶은 소중한 사람한테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걸로도 들렸거든요. 사실 내 삶에 누군가가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그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현수의 요 마지막 표정. 항상 웃으면서 모른 척 했어도 자신을 가장 뜨겁게 봐줬던 사람을 제 손으로 보내버린 사람의 완전한 고립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가 퀴어로 노골적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낼 수 있는 기묘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제 보편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 키스를 총으로 하는 사랑이 어딨어. 총 쏘는 이 부드러운 손길 보세요.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기억 안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재호는 진짜 이기적이야, 진짜로. 그래서 3층이 측정한 재호와 현수의 최종 관계성 온도는 85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객에게 덜 떠먹이는 쪽을 선호해서 신세계보단 조금 온도가 낮지만 한국 영화에서 이런 관계성을 뽑아냈다는 게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또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재호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갔던 만큼 배우 설경구 씨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배우는 이런 젊은이의 애증의 대상이 되는 미스터리한 매력을 가진 중년 남자 역으로는 한국 내 원탑을 찍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이거는 설경구 배우만이 말아줄 수 있는 것 같아. 자, 다음 온도 측정은 제가 또 뜨겁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기묘하고 맛있는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연구를 위한 아주 큰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성 연구소 서드플로어 연구소장 3층이었습니다. 다음 온도 측정에서 만나요.